나는 이혼녀다. 3년 전만 해도 내 옆에는 남편이 자고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했던 남편의 실루엣이 아닌 낯선 남자가 누워 있다. 알람 소리가 한밤중의 어둠을 가른다. 새벽 3시 조용히 남자가 깨지 않도록 손을 뻗어 휴대폰을 더듬거리며 알람을 끈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일어나야 한다. 7평 원룸의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킨다. 이 남자가 깨면 발정난 개처럼 또 1시간은 침대에서 시달려야 한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둡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다. 50대이지만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눈가의 주름이 어느새 깊어졌다. 괜찮아. 오늘도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며 외투를 걸친다. 3년 전만 해도 나는 25평 아파트에 살았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없고 딩크족이었던 나는 남편과 함께 삶을 즐기며 살았다. 아침이면 모닝커피와 샐러드, 샌드위치를 먹으며 남편과 대화를 했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그런 평범한 대화가 오가던 시절.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모두 내 잘못이었다. 주식. 처음엔 정말 작은 돈이었다.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다.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었다. 그 짜릿함에 중독됐다.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라고 속삭였다. 이 종목은 100% 오른다는 확신에 찬 글들. 나는 그들을 믿었다. 이번엔 대박이야. 확실해. 한 번의 투자에 수익이라는 마약을 맛보았던 나는 점점 더 큰 돈을 넣었다. 남편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고 예금을 조금씩 빼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 큰 수익을 내서 갚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주식은 냉혹했다. 상한가를 치던 종목이 단 일주일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 전 재산 3억이 날라갔다. 남편이 신용카드 독촉 전화를 받은 날 모든 게 들통났다. 여보, 이게 뭐야?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와? 이게 대체 뭐냐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실망이었다. 그의 눈에서 나를 향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봤다. 미안해. 잘못했어. 다 갚을게. 갚긴 뭘 갚아? 당신 혼자 어떻게 3억을 갚아? 우리는 밤새 싸웠다. 남편은 울부짖었고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혼까지 생각했던 남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은 남아 있었는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3억 원을 갚아주었다. 이젠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맹세로 남편은 3억이라는 거금을 눈감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며칠 동안 남편을 위해 밤마다 손과 입으로 최고의 봉사를 해주었다. 하지만 수익이라는 마약은 무서웠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주식 리딩방을 다시 찾게 되었고 확실한 정보라는 말에 나는 또 현금 서비스와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있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렇게 우리는 끝났다. 재산 분할? 웃긴 소리다. 남은 건 빚뿐이었으니까.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 자기 몫의 빚만 정리하고 떠났다.
나에게 남은 건 2억의 빚과 7평 원룸뿐이었다. 새벽 3시 30분 모텔 앞에 도착했다. 엔젤 모텔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네온 사인으로 깜빡인다. 천사는 무슨, 여기는 지옥에 더 가깝다. 조금 늦었네. 오늘 4층 전부 맡아. 그리고 특히 403호 신경 써. 손님이 컴플레인 걸었어.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다. 대답도 없이 청소 도구를 챙긴다. 장갑을 끼고 걸레와 세제를 들고 계단을 오른다. 첫 번째 방 401호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코를 찌른다. 담배 냄새만이 아니었다. 썩은 음식 냄새, 술 냄새 그리고 밤꽃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침대 시트는 온갖 얼룩으로 범벅이었다. 땀 자국, 화장 자국,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비물들. 바닥엔 맥주병과 소주병이 나뒹굴었고 깨진 유리 조각도 있었다. 짧은 한숨을 내쉬고 장갑을 이중으로 꼈다. 시트를 벗기는데 손에 무언가 밤꽃 냄새가 나는 불투명하고 끈적한 것이 묻었다. 욕실은 더 심했다. 변기는 물론이고 바닥 전체가 물바다였다. 누군가 토한 흔적이 세면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변기를 닦던 손을 멈췄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무릎 꿇고 모텔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는 50대 여자의 모습은 없고 다 늙은 할머니가 거기에 있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다. 아직 3개 방이 남았다. 마지막 방 403호.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침대 위에는 콘돔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고 바닥엔 찢어진 속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에는 뭔가를 던진 듯한 자국이 있었고 거울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욕실이었다. 욕조에는 구토물이 그대로 있었고 샤워기는 헤드가 분리되어 있었으며 변기 주변과 바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태였다. 벽에는 피 자국까지 있었다. 순간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다. 할 수 없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장에게 전화했다. 사장님, 403호는 너무 심해서 못하겠습니다. 뭐? 그럼 누가 해? 당신이 하기 싫으면 나가. 대신할 사람 많아.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나가라고? 이 일을 그만두면? 그럼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갚지? 결국 다시 403호 문을 열었다. 코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청소를 시작했다. 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역겨움. 구토가 올라왔지만 참았다.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청소를 마쳤다.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새벽 6시 원룸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어냈지만 모텔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눈은 충혈되어 빨갛고 얼굴은 헬쑥했다. 손등에는 세제 때문에 생긴 붉은 반점들이 올라와 있었다. 6시 50분 회사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옆자리에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았다. 깔끔한 정장에 화사한 화장. 저 나이 때 나는 뭘 했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했었다. 저 여자는 지금 뭘 꿈꾸고 있을까? 설마 20년 후에
자기가 모텔 청소를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지. 직원 5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회사에 도착했다. 화장실에서 다시 한번 화장을 고쳤다. 피곤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다. 팀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후배 사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응, 뭐 집에서 쉬었지. 거짓말이다. 나는 주말 내내 모텔에서 20개가 넘는 방을 청소했다. 손님들의 체액과 구토물을 치우고 변기를 닦았다. 팀장님은 항상 여유로워 보이세요. 부럽습니다. 여유.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뭘 하는지 알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다. 요즘 애 학원비가 장난 아니야.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도 곧 차 바꿔야 하는데 외제차 볼까 고민 중이야. 부장님 댁은 어디 사세요? 집값 많이 올랐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김치찌개를 떠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저들의 고민은 내게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나는 편의점 1,500원짜리 커피도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7평 원룸 월세 40만 원도 버겁다. 팀장님은 혼자 사시니까 여유 있으시겠어요. 여유? 통장에 10만 원 남았는데? 그러게. 부럽네요. 우리는 애들, 집, 차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라. 아유,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여보세요? 채무자 김현수 씨 맞으시죠? 저희 공공저축은행입니다. 이번 달 대출이자 연체되셨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급 나오면 바로 입금할게요. 다음 주면 연체 이자가 추가됩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정말 돈이 없어서요. 그러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아시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법적 조치, 급여 압류. 너무 힘이 든다. 만약 그때 무리하게 투자만 안 했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몸이 평소와 달랐다. 야근으로 늦게 들어와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동거남이 발정이 났는지 밤새 나를 괴롭혔다.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일어서는데 현기증이 났다. 괜찮아. 버텨야 해. 모텔로 가는 길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405 욕실을 청소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걸레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쿵. 무릎이 타일 바닥에 부딪혔다. 아팠다. 하지만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숨이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식은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청소 빨리 끝내고 회사 출근해야 하는데.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다시 주저앉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 아주머니였다. 어머, 괜찮아요. 아, 아주머니.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겠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괜찮아요. 병원비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났다.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먼저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 가면 검사하고 약 받고 최소 10만 원은 들 텐데 지금 통장엔 8만 원밖에 없다. 30분 정도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정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다 줬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여전히 어지러웠고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일을 마쳐야 했다. 그날 밤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돼지 같은 남자는 아침부터 술 마시러 나갔는지 집에 없었다. 온몸이 아팠다. 손목을 만져보니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식은땀. 검색 결과가 나왔다. 과로, 스트레스, 심장질환, 당뇨. 심장질환? 무서워졌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돈이 없으니까.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8만 원. 다음 주 월급날까지 일주일. 이 돈으로 7일을 버텨야 한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밥값, 교통비, 모든 걸 포함해서 하루에 10,000원으로 어떻게 살아?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차라리.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창문을 봤다. 5층이다. 아니야. 안 돼.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돈에 쪼들려 원룸 월세라도 나눠내려고 저 새끼를 데려왔는데 월세도 내지 않고 눌러앉아 밤마다 나를 성놀이개로 쓰고 있다.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여유도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또다시 모텔로 향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청소를 하던 중 정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어제 많이 놀랐죠? 오늘은 좀 어때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요.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현금 5만 원. 이거 그냥 받아요.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나도 예전에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어요. 이젠 내가 줄 차례예요. 눈물이 났다. 아주머니도 힘든 사람이다. 손주 키우느라, 빚 갚느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돈을 건넨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죠. 안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그날 점심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백반집에서 제육볶음 정식을 시켰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다. 언제부터 밥 한 끼가 이렇게 귀했지.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사장에게 말했다. 주말에만 일하겠습니다. 뭐, 그럼 돈을 얼마나 못 받는데? 알아요. 하지만 쓰러지면 아예 못 벌잖아요. 사장은 혀를 찼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평일 저녁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었다. 회사 근처 마트에서 할인하는 채소와 두부를 샀다. 집에서 간단하지만 정성껏 저녁을 차렸다. 맛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따뜻했다. 식사 후엔 책을 펼쳤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 주인공은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잠들기 전엔 산책을 나갔다. 원룸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상쾌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별이 이렇게 예뻤나? 언제부터 하늘을 본 적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내처지만 한탄하며 살았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발정난 남자는 밤마다 나를 괴롭혔고 이자 납입일은 늘 다가왔다. 어느새 다음 달 대출 이자 고지서가 또 왔다. 45만 원. 연체료가 붙어 더 늘어났다. 통장 잔액은 32만 원이다. 부족하다. 회사 후배가 물었다. 팀장님, 저희 이번 주말에 MT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회비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모텔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버는 돈. 미안, 나는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약속은 없다. 돈이 없을 뿐. 주말 모텔에서 일하며 정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때요? 뭐? 그냥 사는 거죠. 아주머니는요? 나도 비슷해요. 그런데 말이야. 아주머니가 걸레를 짜며 말했다. 요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불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린 포기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맞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쓰러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다. 빚은 여전히 2억이고 삶은 여전히 버겁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숨쉬고 일하고 밥 먹고 잠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어젯밤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저 집들에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나에겐 없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버티면 돼. 중얼거리며 책을 펼쳤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다. 빚은 여전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모텔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